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 몸짓, 표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동영상 내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저는 지구에 도착해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는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어를 사용해 자신을 표현했지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저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는 몸짓, 표정, 목소리, 톤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모두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계속하면서 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과 오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긴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오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이로 인해 분노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애 관계부터 우정,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사람들은 신뢰를 쌓고 자신의 의견을 듣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해, 신뢰 부족, 감정적 차단, 문화적 차이 등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장벽입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려면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해가 발생하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신뢰가 부족할 때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감정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에 직면할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토대가 되는 신뢰, 공감, 상호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벽 중 하나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침묵이 존중의 표시인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관심이나 무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는 표정, 제스처,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차단은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차단이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장벽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과거의 트라우마, 부정적인 자기 대화 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시 거절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경우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적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자신을 진정성 있고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 부족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또 다른 중요한 장벽입니다. 신뢰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긴장되고 피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 부족은 과거의 배신, 일관성 없는 행동, 숨겨진 의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의심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면 신뢰도와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동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명확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 봅니다. 비언어적 단서를 염두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너라는 표현 대신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나중에 후회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세요. 또한 자신의 편견과 가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편견과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관계에서 의사소통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언어와 비판을 피하고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과 감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 구축은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신뢰는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쉽게 이루어지고 갈등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연애관계, 우정,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 모든 유형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저는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는 좀 더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업무 관계에서는 좀 더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능숙한 사람은 공감 능력, 적극적인 경청,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기술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며 더 깊은 관계와 상호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건강한 가족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취약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전달할 수 있었던 가족 구성원은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얼마나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조성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정 역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친구들과 유머와 풍자를 사용하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는 풍자를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친구 그룹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농담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였을 때 그룹 내에서 상처받은 감정과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었던 친구는 갈등을 해결하고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엔지니어 팀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엔지니어는 팀 내에서 지연과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업무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언어, 어조,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능숙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해왔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관계의 여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사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과 이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